에코만인데 우리 얘기를 해보자면 그 마차 바퀴 막 이런 거 있을 때 예전에 마차가 이제 사륜이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가잖아요 마차가. 근데 좌회전 우회전 하려면 그냥 얘가 다 막 미끌리잖아요. 이렇게 막 미끌리잖아요. 그래서 개발해낸 게 앞바퀴를 틀어보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앞바퀴를 그냥 틀기만 했어요. 틀기만 했는데 이제 얘 뒷바퀴가 이제 여기 있다고 옛날 마차 바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뒷바퀴가 있고 이 중심선에 앞바퀴가 있는데 앞바퀴는 아까처럼 이 일자가 이제 휘어지잖아요. 근데 휘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은 양으로 휘어졌어요. 축이 같기 때문에 이놈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이런 식. 그러니까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이런 식으로 가요. 얘네가 만나질 않거든요. 근데 에코만이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애가 이제 특허를 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팔았는데 그 돈 많은 애가 자기 힘으로 낸 게 이제 에코만 장토라고 요즘 우리가 쓰는 에코만 방식인데 얘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회전을 하려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회전을 좀 하는 거잖아요. 우회전을 하는 그 안쪽 바퀴를 더 꺾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쪽을 더 꺾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잘못 그리긴 했는데 이 두 그 센터 선이 여기 만나요. 뒤축에 만나요. 그럼 얘는 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이만큼이었다면 이 선이 안 만났잖아요. 그래서 요 각, 요게 에커만 각이에요. 요게 에커만 각인데, 근데 요즘엔 리어에 토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만나겠죠. 짧아지는 거예요, 더. 아까 말씀드릴 때 슬립 앵글이라는 게 이제 이런 거 보면 그 외국에 나오는데 슬립 앵글이 뭐냐면 타이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타이어가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죠. 이제 동력이 들어오면 이리로 가야 되는데 차는 이렇게 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타이어가 항상 슬립을 하면서 가는 거니까 100% 모든 마찰을 다 가지고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니까. 만약에 이제 실차의 경우에는 내가 꺾는 대로 굉장히 저속에서 꺾는 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슬립 앵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슬립 앵글이 뭐냐면 내가 바퀴가 가고 싶어하는 방향하고 실제로 바퀴 가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걸 슬립 앵글이라고 그러는데 슬립 앵글이 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코너링 하면. 그러니까 슬립 앵글이 없으려면 아주 저속으로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실차에는 아주 저속 코너링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슬립 앵글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슬립 앵글들이 생겨가지고 에커만을 더 줘줄 때도 있고 더 줬는데 먹히지 않을 때도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은 이런 원리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가 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얘가 각이 이렇게 준 거는 좋겠는데 코너링 할 때는 하중이 바깥에 걸리지 않냐, 그래서 얘는 역할을 못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차가 코너링 할 때 항상 여기 실려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속에서도 이쪽 분명 역할을 하고 있고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동력을 전달을 하게 되면 얘도 분명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들리질 않아요. 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뭐 정말 극히 드물고 이렇게 셋업을 잘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면 오히려 랩 타임 떨어지는 거잖아요. 가버렸다가 다시 오는 게 늦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역할을 해요. 에커만 역할을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에커만의 개념인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코너링을 좀 짧게 하고 뭐 넓게 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나오는 얘는 뭐냐면
오프 파워 스티어링이 좋은데, 그러니까 오프 파워, 내가 파워를 딱 줄여가지고 코너리 들어갈 때 그 느낌이 되게 스티어링이 많고 빠리빠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온 파워 할 때, 그러니까 파워를 넣고 차가 나오려면 푸시를 해.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에커마를 좀 많이 줘라 해요. 에커마를 많이 주는데, 아시다시피 에커마를 많이 주게 되면 뭐가 다르냐면, 에커마는 이제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커마는 이제 뭐 그 업라이트 쪽에 조절할 수도 있고, 안에 요즘에는 이제 이 타이어가 이제 이렇게 있고, 업라이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쵸? 업라이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이렇게 꺾인 게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서 본 거죠? 네, 이 위에서 본 네, 거지. 네, 위에서 본 거고, 이 가운데에서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식. 요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포지션을 바꾸게 되면 요즘 한 2개씩 있는데 안쪽으로 바꾸게 되면 양이 굉장히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에커만을 크게만 쓰라는 게 아니라 에커만을 크게 하고 EPA랑 듀얼레이트를 줄여 쓰라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EPA나 듀얼레이트가 줄어들면, EPA 이거 나중에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EPA가 줄어들면, 그러니까 스티어링, 내가 휠 조종기를 이만큼 100이 이걸 100이라고 하고, 조종기는 항상 내가 100을 움직이죠. EPA를 줄이면 이 100이었던 애가, 원래 100이었던 애가 90으로 줄인다고 해도 이 양은 똑같아요. 근데 이게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은 똑같다는 게 뭐냐면, 스티어링 양이 똑같다는 거. 내가 돌리는 양이 실제로 내가 돌리는 애가 똑같지만 서버가 받아가지고 바퀴가 돌리는 양은 줄어들어. 90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0을 돌렸을 때 바퀴가 90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항상 100이에요. 내 스티어링은 항상 100이고, 서버는 받아서 그거를 레졸루션 해가지고 90만 꺾게 해주는 게 EPA. 듀얼레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듀얼레이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듀얼이에요. 듀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한꺼번에 줄여주는 게 듀얼레이트거든요. 방법은 똑같아요. 이게. 나는 항상 100이고 얘만 줄어드는 거예요. 얘만.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어떻게 보면은 얘가 움직임 양이 커지는 거를 여기서 넓어지는 걸로 일종의 보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온파워 스티어링이 없어서 나올 때 이제 막 헤매고 나오면 얘를 많이 줘서 나올 때 좀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줘가지고 나올 때 이 반경을 줄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점을 이렇게 더 줘버려서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링 반경을 좀 좁게 하라는 거죠. 반면에 들어가는 게 더디고, 나올 때 미드 코너부터 막 채터링 나는 거 있잖아요. 탁 나는 거 있죠. 요즘에 스프를 쓰니까. 그러면 에코만을 줄이고 듀얼레이트를 늘려 쓰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얘네 설명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개념인데, 이걸 요즘에는 방식이 다 똑같아요. 대부분 다 이렇죠.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볼 있고 링케이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위에서 본 거예요. 이제 샤시 어퍼덱을 띄어내고 본 거예요. 업라이트가 이 휠엑스 타이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렇게 있고, 요즘엔 대부분 다 V자로 많이 써요. 이게 뭐냐면 차량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스티어링 양이 되게 많아졌어요. 샤시가 우리 많아져서 샤시로 이제 스티어링을 많이 얻어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패러럴일 때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자로 됐을 때. 그렇겠죠. 아무래도 일자일 때랑 이렇게 내려왔을 때 얘가 훨씬 변화량이 적겠죠. 왜냐면 움직임 양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 작용점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416, 엑스레이, 핫바디 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 이제 뭐 4mm씩 넣고, 그렇죠? 2mm, 2mm 넣고, 뭐 3mm, 3mm 넣고, 어떤 6mm, 6mm 막 넣는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이거랑 평형이 되면 에커만이 좀 더 많아지는 거고, 이게 줄어들면 에커만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에커만 각 자체가. 그리고 여기 있으면 좀 마일드하고 여기 있으면 에커만이 좀 심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봤냐면,
카페트랙에서 차가 갑자기 그냥 처음 카페트랙 갔는데 그냥 막 계속 넘어지는 거야. 막 트랙셔널로 코너링 할 때 특히 이제 뭐 코너 중반 때부터 막 넘어지려고 그러면 듀얼레이트를 줄이기도 하지만 이거를 다 빼가지고 이걸 다 빼서 뒤로 밀리게. 확 뒤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엑스레이 T3 요즘에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기본 매뉴얼 셋업은 포지션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를 홈에 꽂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러니까 이건 설명서 좀 옛날 거예요. 이렇게 안 나와요 요즘에는. 이렇게 생긴 홈을 앞쪽에 꽂냐 뒤쪽에 꽂냐인데 요즘에 셋업이 다 요거를 뒤에 꽂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 이제 그 스티어링 포스트를 잡아주는 놈인데 이거를 앞에 꽂냐 뒤에 꽂냐인데 이런 식으로 뒤에 꽂아요. 그래서 좀 더 V각을 많이 주는 거죠. 좀 더 마일드하게. 그렇게 해도 스티어링은 충분한 거예요 차들이. 저게 지금 업라이트 쪽에 들어가. 아니 이거는 뭐냐 센터에. 그러니까 그 엑스레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뭐냐 타미야는 하나로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엑스레이는 이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 센터에 그 에커만 이렇게 주는 포스트 있잖아요. 얘를 그러니까 베어링가 돼. 여기 안에 베어링 들어가거든요. 베어링 그다음에 베어링 이제 옆에서 보면 이게 이제 탑덱, 로어덱 요 플라스틱 파트가 위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밑에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포지션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앞쪽으로 가 있으면 이게 이제 앞에 있는 거고. 아, 저 동그라미가 축이에요? 네, 축이에요. 축이거든요. 네네네. 그럼 저거는 위에 아래 잡고 있는 플라스틱. 네네, 플라스틱이에요. 베어링 홀더 같은 네, 거. 베어링 홀더예요. 이게 앞에 가면 이게 좀 더 앞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이렇게 뒤에 꽂으면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엑셀 한번 안 굴려보셔서 엑셀 굴리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 저게 T3 2010까지는 저렇게 한 축이었고 2011에서는 축이 두 개가 됐잖아요. 아, 2010에 축이 두 개 됐나요? 네, 축이 두 개가 돼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그 앞에 그 힘을 끼우는 방식으로 맞아요, 네네, 그럴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같은 원리인 거예요. 힘을 끼고 빼고예요. 그러니까 엑셀에도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별로 많이 안 쓰는 세팅 포인트 같아가지고 네네.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느낌 자체가 굳이 그러니까 아웃도어 그 트랙션이 좀 별로 없을 때 막 셋업을 하고 막 이러는 거기 때문에 요즘에는 대부분 다 트랙션도 없고 그리고 시합을 많이 뛰시는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트랙션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드린 대로 백스코 같은 작년에 백스코 같은 그런 그 백스코 광장에서는 투어링, 전동버기, 8대1 버기 이렇게 혼합되는 트랙은 시합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원래 시합은 시작을 해서 끝날 때까지 트랙션이 점점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 셋업이라는 거는 많이 안 변하는 이유가 많이 굴린 사람들은 오히려 트랙션이 안 좋아서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셋업을 많이 안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트랙션은 올라갈 거거든요. 어느 트랙이건 아무리 안 좋은 트랙이건 시합을 하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트랙션은. 그래서 거기에 항상 그 생각을 맞추고 셋업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할 때도 어느 정도밖에 안 오르겠다 아니면은 트랙션이 좀 많이 오르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에코만이나 이런 게. 근데 왜 시합을 하면 할수록 트랙션이 올라가요? 왜냐면 그립제 같은 거 뭐 네, 그립제도 바닥에 깔리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 가루 같은 게 이제 지면에 갈리잖아요. 예. 그럼 얘네들이 아스팔트 사이에 싹 들어가요. 그럼 얘네가 역시나 그 그립에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냥 아스팔트 달리는 거랑 고무가 약간 섞인 아스팔트 달린 거랑 약간 다른 거. 트랙 온도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카펫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맥시멈 트랙션은 어디까지 보냐면 결승 바로 직전까지. 왜냐면 결승은 사람들이 트랙을 밟고 다니잖아요. 이제 차 놓는다, 뭐 한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일리스한테 물어봤어요. 너 카펫 시합 할 때는 그 어떻게 예상을 하냐? 코너링 할 때 그 보통 이제 사이드월에 본딩도 하고 그러는데 트랙션을 막으려고. 근데 자기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에서는 크게 바꾸질 않는데 왜냐면 오히려 파이널 때는 트랙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스펙테이터들이나 아니면 그 미케닉들이 차를 놔주러 가잖아요. 그럼 놔주러 가면 그 레코드 라인 안 밟고 가는 게 정석이긴 한데 항상 그렇지는 않고 또 직선줄에 차를 놓으려면 어쩔 수 없이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차를 포지션해야 되니까.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와서 그걸 밟고 놔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레코드 라인을 비껴간다고 해도 그런 거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 카펫이나 이런 데서 한참 트랙션이 좋은데 갑자기 누군가 크러쉬 나가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차가 제대로 안 가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트랙션이 결승되면 오히려 조금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그 차 놓고 막 이러는 것 때문에. 그럼 뭐 에코마는 뭐 이게 다예요. 사실은. 네. 뭐 이런 원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코만 때문에 에코만을 좀 많이 주려고 좀 스티어링을 좀 많게 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채터링이 생기잖아요. CVD를 써도 채터링이 생기는데 그걸 막으려고 만든 게 이제 그 CVD 아니 뭐 이렇게 멀티 조인트 좀 한 번 더 꺾이는 게 생기는 건데 두 번 꺾이는 게 나오는 건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 프로드라이버 중에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 채터링은 없어졌는데 코너링 자체가 좀 더 안 좋다고 느끼는 드라이버도 많대요. 힘이 없어지는 것 같다고 아, 느끼는 그래요? 사람도 있다고. 그러니까 느낌 자체는 그런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가 풀 타각으로 차를 들고 이렇게 풀 타각으로 돌린 상태에서 악셀레이션 하면 차가 더덕더덕 털잖아요. 근데 그 멀티 조인트를 쓰면은 없어지거든요. 오 부드럽다 이렇긴 하는데 그 느낌 자체도 코너링에서 내가 이렇게 차를 확 당겨도 가스가 나진다. 차를 확 당겨도 채터링 같은 게 없어요. 느낌 자체가 그래요. 코너링 할 때 좋구나라고 하지만 그냥 그 나올 때 그 느낌이 좋긴 하는데 그걸로 잃어버리는 게 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렉산더 헤그버그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 써요. 요즘에 좋은 거 나왔잖아요. 그 뭐지? 싼 거. 그래요? 스페갈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아. 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스페갈 걸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항상 소량 들어오니까 안 썼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수입하는 데 있어요. 근데 요즘은 유니버셜이 다 번데기로 이렇게 그 핀을 잡는 방식이 아니라 네. 그냥 겉에 시링. 림 같은 거 껴가지고 네. 이렇게 그거 하면 챕터링 많이 없어지지 않나요? 그거 쓰면? 줄긴 하죠.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줄긴 하는데 없어지진 않고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뭐 4170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네, 밖에 그냥 시링으로 네. 엑셀에다 시링을 박아가지고 아예 얘가 핀이 못 빠지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예. 근데 그거 그게 어소시에서 그래요? 버기에 처음 나왔거든요. 비포포에서 번데기로 안 받고 그냥 바깥에 링만 이렇게 씌우게 돼 있죠. 그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또 방법이 뭐냐면 그 요즘에 뭐 제품마다 나오긴 하는데 유니버셜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휠엑슬이고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 안에 이제 번데기 원통 들어가는 네. 하나 들어가고 여기 이제 번데기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렇죠. 번데기 이렇게 박히고 근데 여기 가운데를 핀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핀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놈을. 근데 이 핀을 번데기가 박힌 이 부분을요 그 줄 같은 걸로 이런 식으로만 갈아줘도 번데기 안 풀려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핀이 이건데 확대해서 그린 건데 아 거기가 닿는 면적이 동그라니까. 근데 그냥 평평하잖아요. 항상 이렇게 평평한 상태에서 번데기가 닿으면은 그냥 번데기는 그냥 닿는 것 뿐이에요. 닿는 면적이 좁아서. 네. 근데 그리고 무리하게 하면 얘가 이렇게 휘어지고 그럼 센터라인도 안 맞고 그래서 얘를 그냥 이렇게 줄 같은 걸로 갈아주면 그 뭐 싸구려 줄 같은 걸로 갈아도 갈려요. 근데 오래 쓰면 안 갈리긴 하는데 걔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갈아주면요 요렇게 살짝만 갈아도 돼요. 걔만 살짝 홈만 날 정도로 갈면 저도 엑스레이 하면서 이렇게 바꾸고 나서는 모디파이 굴리지만 뭐 40, 50회 굴려도 뭐 빠지고 이런 거 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하면 얘가 주행하다가 막 터진다, 핀 부러지고 막 이런다. 전혀 걱정 없어요. 전동 투어링에서는 몇 년째 쓰고 있지만 그런 경우 전혀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 엑스레이에서 이 옵션이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그 깎여서 나온 게 제품이 나왔어요. 오죽했으면.